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두 가지 영상에 이어서 2019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 주간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검색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하셔서 가입 승인되시면 지금 이 영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보고, 결산보고 및 이제 회계 입력, 세무너무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나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두 번의 영상에서는 예산 총칙, 그리고 세입 예산,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하면 세출 예산에서 임금성인 이런 항목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안내해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후에 어, 그 나머지 세출 예산에 대한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운영비는 기간 운영 또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뭐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오다 보면 뭐 요양 그런 노인정 같은 데 있죠. 예, 노인정 같은 데다 가서 또 뭐 이 마을 이장이나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노인정에 가서 어떤 또 홍보성 업무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비용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12달치 해서 2,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직책 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일반적으로 이제 센터장에게 많이 지급을 하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이 또 규정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매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라면 1년이면 6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회의비, 뭐 회의비가 한 달에, 회의비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회식비도 이제 회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 달에 한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했을 때 600만 원 정도. 여비, 시설 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직원이 뭐 지역 외에 뭐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직원에게 실비성으로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정도입니다. 뭐 한 달에 10만 원이면 12달에서 네, 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사무용품, 인쇄비, 집기구입비, 뭐 도서구입비, 공공료, 수수료, 등기료. 그래서 대부분 잡다한 수입들, 잡다한 물품, 뭐 자파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은 대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따로 나뉘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이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도 그렇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도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이제 개정이 합쳐졌죠. 그래서 합쳐지는 거는 사실은 업무상으로는 더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떤 전기료, 전화세, 수도세, 가스세, 협회 가입비, 세금,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12달치에서 1년치 얼마. 차량비는 차량 유류, 기름값, 그리고 뭐 정비비, 소모품값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차량 보험료만 이제 제세공과금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 달에 기름값, 뭐 이런 수리값 아니면 정비값 이런 것들 얼마 들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 1년 12달이면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차료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센터 임차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시설비는 일반적으로는 시설을 조금 좀 확장한다기보다는 시설을 좀 새로운 설비를 한다든지 없던 것들을 새로 할 때,
예,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보통 시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스 난방이 없었는데 뭐 가스 난방을 새로 했다. 아니면 어떤 수도가 뭐가 없었는데,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가 뭐 없었는데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설을 새로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뭐 만약 2019년도에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 한 달에 얼마라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 1년에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산 취득비, 뭐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집기를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구분되는 부분은 어, 소모성 부품이나 소모성 상품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용비밀 수수료로 가는 거고, 고정 자산형으로 보통 그런 실체가 있고 그런 외형이 있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예, 보통 뭐 집기나 사무기나 뭐 의자, 침대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산 취득비. 만약에 차량을 이제 구매하셨는데 할부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건 또 자산 취득비가 되는 겁니다. 차량은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뭐 리스나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운영비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제 자산 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기타 운영비를 중간에 빼먹었는데, 기타 운영비는 기존에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재무회계추계에서는 기타 복리후생비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 항목이 이제 없어지면서 기타 운영비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직원에 관련된 복리후생 비용이 주로 이루고, 그 이외에도 말 그대로 기타이기 때문에 기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아니면 1년에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없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 할 때 시설비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들을 수리하거나 수선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수리하고 수선하는데 필요한 공구라든지 기구라든지, 예,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부분들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말 그대로 이제 식비 받으면 식재료비로 사는 것들에 대한 것들,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용기한 경비는 입소자들이,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쓰는 것들, 뭐 치약, 칫솔, 뭐 면도기, 폼, 뭐 이런 것들, 수건, 뭐 이런 것들, 덮는 이불, 뭐 이런 것들, 예,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보통은 주는 경우인데, 뭐 의료를 대상자들, 수급자들 대상으로 뭐 단체복을 맞춘다든지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뭐 1년에 얼마. 의료비. 의료비는 이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가죠. 그래서 병원 갔을 때, 약국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한 달에 얼마, 1년이면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의비는 대부분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잘 활용은 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요양시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 직업재활비나 자활재활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활용을 잘 안 하고요. 특별급식비 하시고, 직업재활비나 자활 사업비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사업비를 많이 쓰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에 드는 뭐 재료값 아니면 강사료, 예,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사업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여 용구, 이거는 이제 보통 복지 용구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많이 안 쓰고요. 연료비, 혹시 겨울 때 난방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다면 연료비 넣으시면 되고, 기타 전출금은 이제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운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자를 보시면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의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해당됨이라고 해서 그런 인건비 비율을 맞추신 다음에 전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연도 지출은 원래 작년에 지출이 발생했어야 됐는데, 예, 관연도에 미지급된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는데 원래 18년도에 공사는 다 마무리됐는데 돈은 18년도에 다 지급을 못했다. 그래서 19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원금 상환금은 아까 세입 예산에서도 봤지만 만약에 차입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차입금으로 한 500만 원 차입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그것도 500만 원 정도 내가 갚을 거다 라고 예상하고 500만 원을 잡아야 되겠죠. 거기에다 이자도 넣을 거라면 이자도 넣으셔야 되고, 이자는 이제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과하게 지출될 수는 없고요. 잡지출. 잡지출은 위에서 언급하는 모든 지출을 제외한, 말 그대로 그 외에 잡한 지출들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고, 예비비는
이 장교형 재무회계 규칙상으로 예비비는 세입 총액, 그러니까 요 세입 총액이죠. 예산의 세입 총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예비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총액 대비 1%로 이제 예비비 잡으시면 되고, 반환금은 여기 보시면 정부 보조금 반환금,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환할 일이 생기면 반환하는 거고요. 운영 충당금,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은 일정 기간 몇 년 이상을 적립했다가 한 번에 목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들 적립하시면 되고요. 이 지출 항목은 적립한 걸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적립해 놓은 게 있다면 내가 올해 안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 충당을 위해서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세입 예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적립하는 항목이라서 당연히 세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에 왜 있냐면 이 적립금 항목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은 했지만 당장 쓰여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또 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도 이 운영충당금과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항목이 있고, 그리고 세출에도 항목이 있고, 근데 세출에 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적립을 해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또 세출해서 다시 지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정도 개념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주간 보호에 대해서 이제 예산 총칙과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임직원 보수일람표 작성까지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주간 보호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작성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이 영상들 잘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바랄 뿐이고요. 이번 2019년 예산안 작성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